오늘 어때요? 기분이? 선생님, 저 원장님 전에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춥고. 네, 그러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잘 해봅시다. 지난번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네, 또 긴장도 재밌게 되네.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2022학년도 재수 우선 선발반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어 강사 허다연이고요. 제 옆에는 이영준 원장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매가 스터디 학원 원장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정말 춥습니다. 이번 주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할 때는 제가 양복도 안 입고 아주 가볍게 캐주얼하게 입고 왔었거든요. 네, 콘서트라. 근데 오늘 우연히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어떠신가요? 화면 괜찮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좀 환해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연치 않게 저도 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원장님 넥타이색이랑 제 자켓색이랑 같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왜 이런 빨간 색깔 넥타이를? 제가 매년 설명회를 할 때 이 빨간색 넥타이를 맵니다. 왜냐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학생들 열정적으로 수업해서 합격의 영광을 좀 누리기 위해서요. 제가 나름대로 그런 저하고의 약속입니다. 네. 그런 기원을 하는 넥타이입니다. 멋지시네요. 저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데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 보여주려고 빨간색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명회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설명회 부제가 달렸죠, 원장님.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우선 선발반 모집을 위해서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들 상담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학부모님께서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를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10%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와. 그러면 혹시 오늘도 할인이? 오늘도 좀 잘 봐주시고요. 나중에 오셔서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또는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바로 할인 혜택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10% 해주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량은 괜찮으신가요? 음량 잘 맞춰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한 100여 분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요. 공통적인 질문이 바로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물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올해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6월에 비해서 수능의 성적이 좀 안 나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신에 비해서도 또는 기대 수준에 비해서도 많이 안 나온 학생들이 많아서 과연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에 맡겼을 때 성적이 올라서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불안,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재수 성공할 수 있을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허다 선생님은 재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재수는 무조건 성공한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재수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수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재수를 결정했지만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나는 이래서 실패한 것 같다라는 원인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시험을 못 봤다면 왜 성적이 낮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알고 그리고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다만 우리 학생들이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네. 네, 부모님께도 표현 안 하고 선생님들께도 표현 안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표현을 할 겁니다, 어머님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왜 작년 수능에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했을 때 크게 저 위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런 대답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지나치게 인강에 의존을 했다. 이건 학습 방법의 문제겠죠.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인강을 보면 인강을 보는 그 자체를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쵸? 저 인강 보고 공부 다 했다. 네.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는 게 공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위에 이제 학생들이 중점을 두는 거죠. 어떤 책을 보면 책을 보는 행위가 공부했다고 생각을 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요. 맞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학습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내용들은 생활 태도와 관계 있는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맞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공부 외에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소모가 되고요. 네, 이게 또 관리가 없으면 혼자서 자제가 좀 힘들죠. 네. 수능 최저 없는 학종에 치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시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수를 결정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수능 공부는 하지 않고 수시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수시가 안 됐을 때에 정시를 아예 지원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는. 맞습니다. 우리 그렇죠? 지금 고3들이 많이 이런 실수를 네. 겪고 있죠. 올해 특히 많았는데 시험 불안도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불안을 어떠한 외적 환경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뽑은 실패 원인을 크게 좋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이거는 지금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 비율인데요. 이 표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실제 올해 수능에 응시한 학생 수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전체 약 42만 명의 학생이 응시를 했고요. 그중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12만 5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 응시자 중에 약 30%가 재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매년 재수생의 비율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보다는 이제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 부분의 표에 수학, 과학하고 수학 나를 보면 자연계열 수학, 인문계열 수학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가 나눠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수능 응시자 비율은 이따가 합격자 수와 관련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수하는 비율이 약 12만 명이 좀 넘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재수하는 방법을 또 이제 화면에 저희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 재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숙학원에서 하는 방법, 저희 강문메가스터디 학원처럼 시내 통학학원에서 하는 방법, 또 독재학원, 또는 집이나 카페, 대학 도서관에서 하는 방법.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가장 편하게 하는 것들을 선호를 많이 하겠죠. 집이나 카페에서 또는 자기가 인강이라든지 그렇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인강을 선택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외적 간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성적 향상률과 비교해 보면 그와 반대로 좀 나타나죠. 그렇네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랑 좀 반대네요. 네, 그래서 기숙학원은 잠자는 시간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즐거울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내 통학학원이 성적 향상률이 2번째가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원에 있을 때는 긴장도 높게 열심히 하고 또 집에 가서는 긴장도가 좀 풀어져서 부모님과도 스킨십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쉴 때는 쉬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시내 통학학원이든지 기숙학원이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성적 향상률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학생은 기숙학원에 있으면서도 성적 향상률이 한 10%밖에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게 이렇게 좌우를 할까요? 성적 향상률에? 네, 본인의 의지하고요. 정확한 학습 방법이겠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제 기숙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재수하는 학생들 12만 5천 명 중에 약 한 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문메가 스터디 학원처럼 시내 통학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원을 통해서 재수한 학생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는 그런 말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나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자료는 개강 시기별로 성적 향상률이 다른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수 우선 선발반은 개강 시기가 보통 12월에서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데요. 네. 재수 종합반은 2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반수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월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성적 향상률을 보면 재수 우선 선발반일 때가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그 기숙학원하고 통학학원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기숙학원이겠죠. 네, 평균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재수 우선 선발반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학습량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성적 향상률은 절대 학습량에 비례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올해같이 좀 학교에 못 가서 학습량이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게 조금 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현재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작년에 10월 이후부터는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잖아요. 또 비대면 수업도 했었고 모의고사 연습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학습량이 적다 보니까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재수 우선 선발반은 선수로 표현한다면 워밍업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수 우선 선발반 한 5주 정도 동안에 온도를 높이고 몸을 좀 만들고 또 학습 습관과 생활을 좀 적응도를 높이면서 점점 신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그러면 재수를 성공한다. 그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재수 성공의 의미는 합격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재수 성공의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 서울대에서부터 상위권 대학의 재수생들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가 잘 보이시나요? 서울대의 경우는 약 56% 정도가 되고요. 연대가 68% 정도 됩니다. 건대가 74% 정도 되고요. 진짜 높네요. 굉장히 높죠. 네. 정시 합격자에 대해서만 표현을 한 거고요. 매년 재수생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재수생의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정시는 확실히 재수생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보는 수능에서는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정도는 정시로 뽑는 비중이 약 40%로 올라가잖아요. 늘어나서 조금 더 재수하기 유리한 환경이 환경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상위권 대학과 관련된 정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상위권 대학은 도대체 학생 수를 얼마나 뽑는가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대학이라고 표현되는 이 학교의 정원은 약 10,000명 정도가 되죠. 서성화는 18,000명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중경외시, 이대를 포함한 중경외시까지는 3만 명이 약간 넘고요. 표에 있는 상위 숙대를 포함한 이 학교는 4만 명의 정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올해의 경우는 약대가 이제 학부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쪽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가 좀 넓어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약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은 6,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원만 보더라도 의학계열과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전체 정원이 중복되는 게 약간 있지만
4만 5천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제가 한번 우리 학원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의 진학 결과를 좀 자랑을 네. 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2020학년도까지 누적입니다. 의치한수 그리고 스카이 서연고 합격자 수인데요. 의치한수 286명, 서연고 561명이 합격을 했고요. 전년도입니다. 2020학년도 전국 주요 합격자 수로 의치한 23명, 서연고 51명, 서성한 2까지 해서 74명, 중경외시 93명, 건동홍숙 98명, 그리고 경찰대, 육군사관학교 등과 같은 특수대학 합격자 수는 3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요 자료는 믿을 만한 자료인가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 재수종합반은 수능 이틀 전에 종강을 합니다. 네, 매년. 맞습니다. 그래서 종강 날까지 재원한 학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네. 다니다가 끊은 친구들 이런 것들 다 빼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원은 또 단과라든지 또는 외부생이 수강하는 강제가 없기 때문에요. 순전히 재수종합반 학생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네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학교들을 합격한 학생들이 또 사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걸 마련했습니다. 성적 향상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가지 형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합격생은 삼수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저희 학원에 5월 달에 왔거든요. 그 전에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체계적인 관리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온 학생인데요. 그 성적표를 보시다시피 국어가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했죠. 그렇네요. 우리 허다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시니까요. 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비약적 성적 향상이 나오는? 좋은 수업을 듣는 네.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질문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가는 네.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공감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이 학생은 국어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깬 학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서울대 사회학과 합격을 한 학생은요. 이 학생은 6월 모평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학생이에요. 100분위 점수로 299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6평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은 이후에 그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7, 8, 9월 달에는 완전히 슬럼프에 빠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재수를 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 슬럼프입니다. 맞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씩 꼭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담임 선생님하고 입시 담임 선생님들이 이 학생과 상담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을 맞아요. 찾았습니다. 페이스를 회복해서 이 슬럼프를 빠져나온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안정과 안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주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로 서울대 바이오 시스템 과학부에 정시 합격한 이 학생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학생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약간 게으르고요. 주변 정리가 좀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특이하게도 저는 이 학생이 중간에 학원을 이제 그만둘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녔다는 게 이 학생의 성공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또 학원의 어떤 이 시스템에 동화돼서 간 것이 이 학생의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왔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표를 여러분들 보시면 수학이 82에서 96점까지 올랐습니다. 비약적 성적 향상이 됐죠. 이 학생이 하는 말도 수학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는 말도 했을 정도니까요. 이거 수학이 69에서 92로 오른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69에서 92점.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자, 네 번째 학생이 이화여대 의예과에 수시 합격을 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육관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노력파였는데요.
우리 허다영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저 학창 시절보다 전 지금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굉장히 노력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허다영 선생님 같은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파였던 학생인데요. 근데 정시로는 의대를 전혀 갈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수시로 이제부터 육관왕을 했는데 입시 전략의 성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인 입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네 명의 학생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또는 주변의 선생님과 입시단님의 역할이라든지 입시 전략이라든지 또 허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또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효과적인 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학습인데요. 학은 한자가 배울 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배우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고, 습은 스스로 이제 공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어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허단 선생님, 저게 무슨 뜻이죠? 네,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죄송합니다. 배우고 제때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이 시습지를 좀 크게 썼는데요. 학이 시습지의 요 말은 학이 이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배우고 나서 끝에 있는 지자가 바로 배운 것을 익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학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익혀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학습 습관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것이 없이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요. 효율적이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 4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해의 단계, 사유의 단계, 사유는 생각하는 거죠. 또 연습과 적용의 단계, 인지의 완성.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조금 어렵네요.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허 선생님 운전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운전할 줄 압니다. 잘하시는가요? 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허 선생님께 제가 이제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운전을 만약에 가르쳐 드린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허 선생님께 운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그렇죠. 이론 강의 듣고. 그러면 우리 허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정말 많이 그렇죠. 생각해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주차할 겁니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유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를 몰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운 대로 하니까 되네. 또 배운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네. 네. 또 이거는 뭐지? 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개념을 완성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잘 안 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묻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적용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적용하는 하고 나름대로 정리되는 것들을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4단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본인의 허점 또 놓친 점 맹점을 파악하고 수정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전문용어로 브라인드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수업의 효과.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운전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린 것이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선생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업은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우리 허단 선생님께서도 수업하실 때
학생이 어디를 쳐다보시나요? 저는 학생들의 눈을 쳐다보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서 이해를 못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네.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던가요? 네, 합니다. 막 네. 시키거든요. 네. 근데 저도 과거에 물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하면 학생들의 눈을 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됐으면 선생님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의 눈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고 끄떡거려주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렇죠. 표현을 합니다. 네. 바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수업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지만 그게 이제 일방성이 될 가능성이 맞죠. 높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시간에는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선생님과 소통하는 이런 대면 수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금만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지식들을 연결하는 그 능력을 묻는 시험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수능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놓친 그 블라인드 포인트,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여러 해의 데이터가 쌓이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그런 걸 얘기해 줬을 때 이거 진짜 자주 틀렸던 건데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생이 사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선생님을 닮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을 닮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닮는다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의 외모를 닮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네, 생각하는 그렇죠. 거. 생각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지식을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네. 그 능력을 전수받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수업을 통해서 이해된 것들을 본인이 사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또 연습과 적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문제도 많이 풀고 또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허점도 파악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4가지 단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종합적 사고력, 종합적 인지력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 성적이 높은 상위 그룹 학생들이 수업을 약간 좀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맞습니다. 수업을 많이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기가 주도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상위권 학생일수록 한두 문제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놓친 허점, 맹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 선택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선택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고 피로도가 증가하고 선택을 못하고 자기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고민이 빠진다면 그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허다현 선생님이 이제 어느 길을 가실 때 굉장히 낯익은 길을 가시다가 어느 날 처음 보는 상점이 딱 발견했어요. 근데 그 상점이 곧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 상점이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어. 그렇죠. 이게 여기 있었나? 이럴 때가 있죠. 네, 공부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본인의 익숙해진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학생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에서 비슷한 그쵸. 영상이 뜨잖아요. 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인강에서 또는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본인의 그렇죠. 네, 본인의 익숙하고 재밌는 선생님 수업만 선택하다 보면 실제로 본인이 학생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어려운 한 부분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 습관이 자리 잡기 이전에는 조금 짜여진 시간표나 짜여진 것들을 줬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서 최소한 1학기까지는 정해져 있는 시간표대로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업에 약간 유연성을 좀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인강도 처음부터 완전히 풀지 않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간대를 지정해 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과 습의 조화 그리고 반복의 중요성 이러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재수 성공 One and Only Choice라고 써 있는데 이 화면은 대체 뭔가요? 제가 그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정확하게 또 바르게 실천하는 곳이 저희의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이다라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수 성공을 하기 위한 only choice, only one이다라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으로 오십시오. 이런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의 고집, 우리는 이것만은 꼭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학과, 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예에 관계된 수업이라든지 네. 또는 선생님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콘텐츠 또 습과 관계된 여러 가지 콘텐츠,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요. 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학 환경에서 우리 선생님들 소개는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있네요. 네, 끝에서 두 번째가 접니다. 좀 옛날에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저희 국어에 이렇게 7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수학에는 8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영어에 4분의 선생님과 사회탐구에 7분의 선생님들, 과학탐구에 6분의 선생님, 총 32분의 사진을 보셨고요. 또 여기에 논술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더 학원에 계십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허다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허다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전공은 뭐 대학교 때 전공? 저는 국어교육 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전공자입니다. 네, 그리고 재수부에서 또는 고3 이상의 수험생을 10년 이상 지도를 하신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또 통합적 사고력 증진을 하고 학생들의 어떤 허점, 고정관념을 바꿔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제가 굉장히 부탁을 맞습니다. 드리죠.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자랑거리는 우리 스님들이 모두 인격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들이 전부 원장을 닮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원장님. 이거 너무 자화자찬 같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다른 학환경으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수생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이렇게 해서 6단계로 커리큘럼을 짜봤고요. 계속 반복해서 약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재수 우선 선발반 워밍업을 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는 다양한 모의고사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과목뿐만 아니라 국영수를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시 대비 모의고사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중에 자랑할 모의고사가 퀄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퀄은 퀄러티, 고퀄러티의 앞자리를 땄습니다. 그래서 퀄 모의고사는 저희가 작년에는 수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현재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작년에 수업도 많이 못했고 연습도 많이 못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이후에 학습 습관이나 여러 가지 태도가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해는 토요일까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홀 모의고사를 오전에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메가스터디 학생과 대성학원 출신의 재수생들이 응시하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전체 모의고사입니다. 이 전체 모의고사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1년에 6번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게 교육청 모의고사와 외부 모의고사라고 하면 한 10회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퀄 모의고사는 토요일에 학생들이 와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 이후에 혼자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국수형의 모의고사 중에 수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네, 제일 끝에 있네요. 네, 저거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올해 팀풀반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의치학계를 지원한 학생들 수학 만점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준비한 모의고사고요. 우리 학생들께 저 수모의고사는 전부 무료로 학원에서 준비해서 구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 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솔깃할 만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또 학과 못지않게 중요한 습 환경 또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와플 플래너는 모의고사가 끝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일일 수학 30제는 학생들이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책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풀어줄 수 있어서 위켄드 플래너를 따로 제공하고, 또 통계도 내서 내가 주말 동안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다 선생님 혹시 저 네 가지 중에 작년에 다녀하시면서 혹시 생각나는 학습 콘텐츠가 있나요? 저는 위켄드 플래너가 조금 주말마다 저희 선생님들이 그거 다 통계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이 학생이 지난주보다 얼마나 공부를 더 했고 얘 요즘에 공부 안 하네? 얘 요즘에 공부 많이 하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제가 또 얘기해 줄 때 너 요즘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도 생각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학원에 이제 재원했던 학생인데요. 성대 의대를 붙었습니다. 의대만 사관왕했던 학생인데요. 그 학생은 일일 30제, 그 세 번째 화면에 있는 수학 일일 30제를 저희가 저거를 다 쓰면은 학생한테 새로운 노트를 주거든요. 바꿔주죠. 네, 근데 이 학생은 일일 30제를 2m 이상 쌌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이 학생은 수학 거의 많죠. 네. 그래서 굉장히 욕심도 많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학생으로 저희가 올해도 저 일일 30제를 다 쓴 학생은 계속 무료로 줍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은 저 수학 일일 30제를 다 쓴 거를 마치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진짜 뿌듯하겠어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다 쌓아놓고 사진 찍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학습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집을 만들지만 집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보시다시피 강의실에 사진이 이제 찍혀 있죠. 네. LED 조명서부터 시스템 냉난방기라든가 또는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AP 장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공조기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교실에 있는 탁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에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허단 선생님도 수업하시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는 교실마다 창문이 있는데 사실 창문이 없는 학원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 과거에 있던 학원은 복도가 이제 좁아서요. 맞아요. 학생들끼리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은근히 또 짜증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민해 있으니까. 네, 저게 2m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어떤 걸 좀 소개를 할까요? 과거 2, 3년 전에는 저희 화장실에 비데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비데가 있는데 학원에 왜 없냐? 네, 왜 없냐. 그래서 비데가 없어서 응가를 못 한다고. 중요하죠. 재수생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증을 끊어달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응가를 집에 가서 해야 된다.
아, 그래서? 네,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층에 비대 화장실을 따로 몇 개씩 설치를 해놨고요. 또 학생들을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물함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물함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대형으로 바꾸면서 제가 이제 그 자로 재은 것도 좀 사진에 넣어놨는데요. 저 정도면 이제 모의고사 그렇죠. 큰 것도 그냥 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죠. 네, 세로가 50cm이고 깊이가 40cm니까요. 학생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학생들 성향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큰 사물함을 제공해줘도 모자랄 수 모자르다라고 있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조그만 거를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학생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버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니면 집에 갖고 가서 나중에 네. 주말 같은 때 또 볼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자랑이 스탠딩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교실에서 학생들이 좋아하죠.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졸리거나 할 때 서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환경입니다. 각 층에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네. 네,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보셨는데요. 또 정서적인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생이 다른 거 걱정 없이 또는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맞습니다.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반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학생을 만난다든가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 저희는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상호 존중에 대해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부를 때 딴 데서 혹시라도 하는 과거에 했던 욕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야, 너 뭐 이런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요. 우리 허단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항상 첫 수업 시간에 아이들 사진을 찍거든요. 이름 외우려고. 애들이 싫어하면서 가끔 이렇게도 하고 해주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 환경, 물리적 환경, 그리고 정서적인 환경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약속하고 갈까요, 선생님? 네. 근데 이 약속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잘못 약속을 드렸다가는 그렇죠. 네.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이 저희 강북학원의 컨텐츠와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성적 향상이 되면 당연히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학생과의 약속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한자가 보이죠? 존중인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저게 존중이 어떤 뜻인가요? 존 높일 존자고 중은 귀할 중자. 그래서 높이고 귀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네. 저희는 저희 강북학원은 모든 행동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학생으로 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학생의 성적 향상과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반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고민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 한자를 보시면 저 민자가 무슨 민자인가요? 저거는 이제 답답할 민자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작년에 굉장히 힘든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저 한자처럼 문 안쪽에 학부모님들의 힘든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재수생만큼이나 또 힘든 게 학부모님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보다 사실은 더 애끓는 맞아요. 마음을 갖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고민, 힘든 감정을 저희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대표해주신 강북 메가스터디의 약속,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저희가 Q&A로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라는 질문 좀 많이 받으시죠? 네, 이제 가장 큰 것은 안전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안전이고 또 이미 학사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도 이제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안전한 학원입니다. 강의실 1좌석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요.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그리고 전체 학원을 1일 2회 방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잡이를 소독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 여분을 비치해 놓고요.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매일 자가진단 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강의실 계속 환기하고요. 외부인 출입 통제,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 그럼 네. 학생들의 학습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네. 준비한 게 있죠. 네, 이 하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이제 수행하는 어떤 학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상황이 됐을 때 강북메가 스터디의 이 물리적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모든 걸 옮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에만 나오지 못할 뿐이지 조에서부터 수업, 질의응답, 레포트, 시험, 종례까지 맞습니다. 네, 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작년에 그 전대미문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네, 이런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더욱더 진화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계속 연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제 백신도 나오고 맞아요.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희망을 있습니다. 좀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길게 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심리나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동기부여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쌍방향으로 소통 수업, 요거는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시고 이런 강의를 또 했고요. 또 학생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선생님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학원에서 이벤트들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있어도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런 이벤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요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원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리라는 표현보다는요, 관리 대신 멘토 또는 멘토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학습 멘토, 입시 멘토, 안전 멘토 이렇게 두고 있고요. 학습 멘토는 선생님들도 이제 학습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넘겨주시죠. 자, 제가 입시학습전략연구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자랑과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요. 입시학습전략연구소는 자랑 중에도 자랑입니다. 네. 우리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 입시 전략을 다 짜주고요.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오시게 되면 학생을 담당하는 입시 전략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입학 시기서부터 정시 지원까지 수시 포함해서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 주는 선생님들이고요. 자, 선생님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들이 이제 입시학습전략연구소의 선생님들이신데요. 이분들은 과거에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했던 그런 역할을 하신 분도 또 계시고, 수업은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입시 전략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과목별 학습 방법, 개별화된 학습 방법도 해주시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심리 상담도 해주시는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정서적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저희 학원은 학습 환경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365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성교제,
흡연, 무단 결석을 금지하고 있고요. 6가지 중점 지도 관리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너네 잘했다. 칭찬과 격려 시스템이 있는데 성적이 향상되거나 혹은 플래너를 잘 쓰거나 이런 네. 친구들한테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있지요. 네. 뭘 그래서 해주죠? 네, 저희는 우리 학생들에게 금지하고 벌점을 주고 야단을 치는 거를 넘어서서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당근. 네, 그래서 그 칭찬하는 것 중에 주간 완전학습 플래너를 잘 쓴 학생을 칭찬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우리 허단 선생님 반 학생 중에 플래너를 칼라펜으로 굉장히 컬러풀하게 저희 반 칠하고 예체능이어가지고 네. 네, 그랬던 학생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플래너를 열심히 쓰는 것도 또 잘 꾸미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실천한 학생들에게 저희가 상품 또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 정말 내가 계획하고 실천을 했는지를 그렇죠. 관리를 해준다. 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학습 멘토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또 자랑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질의응답은 저희는 무한 질의응답을 추구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궁금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궁금해지죠. 네, 그래서 수업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이 질답을 받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시에는 제가 공채 강사를 선생님을 모시거든요. 그 공채 강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질답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답 받는 선생님으로 또 모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작년 재작년에 졸업한 선배들로 하여금 또 질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답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특히 탐구의 경우도 탐구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밤 10시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질답을 끝까지 받고 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재수 우선 선발반의 시간표를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재수 우선 선발반은 우리 학생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운동 선수가 본 경기에 나가기 전에 스트레칭도 좀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스트레칭 해야죠. 네, 워밍업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는 이유가 몸도 다치지 않고 최선의 컨디션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선발반은 그러한 워밍업을 하는 기간이다,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과 질답과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이 우선 선발반은 국영수와 탐구 수업을 하고요. 탐구까지도. 네, 특히 이제 이과의 수학의 4, 5, 6등급을 맞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계에는 수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수학 실력 향상반이 있습니다. 수학 실력 향상반은 수학만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한, 하는 반, 재수 우선 선발반이랑 수학 실력 향상반이랑 이렇게 두 개의 반. 네, 그래서 우선 선발반이 끝나면 재수 종합반이 2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 재수 종합반은 우선 선발반에 비해서 1시간 일찍 오고요. 또 하원할 때도 1시간 늦게 하원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작년에는 토요일까지만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금요일까지 했었는데. 금요일까지 했는데 올해는 토요일까지. 네, 토요일에 나와서 아까 퀄 모의고사 시험 보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쨌든 토요일까지 학생들을 좀 관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 상담에 대한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유선으로 특별 상담을 신청을 받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분이서 왼쪽 위에 있는 분이 왼쪽 위에 계신 분이 접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벗어서 이제 이런데요. 마스크 벗으셔야 더 미남이신데. 네, 그래서 원장 또는 부원장, 입시전략연구소장, 학습전략연구소장 네 분이서 심층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입시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지 좀 고민 있는 친구들도 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심층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이 영상을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까 약속해 주신 거 있으시죠? 네네. 네, 10% 할인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혹은 하실 말씀 있으면 네.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학원으로 모셔서 맞습니다. 함께 네, 함께 그렇죠. 소통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좀 듣고 맞아요. 제가 대답해드리고 맞아요. 그럼으로써 또 확신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드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 두 번째로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네, 실수도 좀 있었고요. 네, 시청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의 진정성, 저희가 진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마음만 좀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